그래픽스 운용기능사 필기, 색채학 및 도법. 첫 번째, 색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채학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문항에서 12문항을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핵심 정리 9, 색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 색이라고 하는 것과 색채에 대한 구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다. 자, 그래서 스펙트럼의 단색광이나 모든 광원들을 말해서 물리적인 색, 빛의 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색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체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거나 흡수되거나 투과 굴절에 의해서 우리가 색을 눈으로 지각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이것들을 우리는 물리의 색이 아닌 물체의 색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색은 물리적 현상이고 색채는 심리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1666년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우리가 그 색을 얻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자, 얘는 지금 보시면 삼각형 프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삼각형 프리즘을 통해서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하는 각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해서 프리즘에 의해서 순수한 가시광선에서 색을 얻는데 성공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분광 실험을 통해서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7가지 색의 기본색을 식별해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아이작 뉴턴이 창에서, 자, 창문이 있으면 이 창문을 모두 가리고, 자, 아주 얇게 틈만 열어 놓은 상태로 빛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프리즘에 투과를 시켰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가지의 색들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의 이 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는 색채에 지각하는 범위를 파장으로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내는데, 자, 그러면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특히 빨간색 쪽은 파장이 길다라고 하고, 이 보라색 쪽은 파장이 짧다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프리즘에, 자, 빛을 투과시켰더니, 자,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의 색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색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의 색.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장이 긴 거, 얘가 지금 파장이 긴 거예요. 이 파장이 길다라는 거는 이런 파장이 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와 파고의 요 사이에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빨강색에서 뭐 780 나노미터 뭐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뭐 파장이 짧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파장이 짧은 거, 요거를 말하는 거죠. 빨주, 노초, 파남보에서 여기 보라색계, 그죠? 자, 여기는 적색, 빨간색 계열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 요렇게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라색은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파고와 파고의 사이의 거리가 좁다라는 거죠. 이게 380 나노메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굴절에 따라서, 굴절이 완만하냐 아니면 급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은 파장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멀리 퍼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파장이 기니까 장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장파장. 자, 그러면 요 밑에는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단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단파장이다라고 얘기한다. 자, 이게 지금 보이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부분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세요. 그 대신 빨강색과 이 보라색 사이에 보이는 강선 외에, 강선에, 자, 이 장파장 위쪽에 있는 색을 뭐라고요? 빨간색을 한자로 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얘는 되게 힘이 세요. 그죠? 그리고 빨간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뭐 이 자외선, 자외선이라고 하는 요 자외선은 보라색의 자자를 이렇게 그죠? 따서 자외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따뜻한 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열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자외선 차단하거나 뭐 이런 것도 UV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UV, 울트라 바이올렛, 보라색이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살균하는 거, 그래서 피부를 태우거나 더 심해지면 뭐 암이 생긴다, 피부암이 생긴다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세요. 자, 그런 식으로 자외선은 그러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시면은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IR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드, 따뜻한. 그래서 우리가 뭐 병원에 가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적외선 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빨간색 불빛에서 이렇게 누워 있거나 아니면 그런 치료하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 열을 쬐는 그런 기구들도 많이 보셨을 거세요.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파장이 긴 거는 장파장이다. 빨간색 계열 쪽을 말한다. 자, 파장이 짧은 거는 단파장이다. 단파장은 파란색, 보라색 계열을 말한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나노메타라고 하는 단위, 범위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의 색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체의 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색채를 얘기를 할 때 물체의 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그런 것들처럼 물체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분광 분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런데 빛은 무조건 물체에 반사만 하는 건 아니죠. 흡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산란도 할 수 있고, 굴절도 할 수 있고, 간섭도 할 수 있고, 회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뭐 보면은 산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늘이 파란 것들, 뭐 아니면 굴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뭐 돋보기라든가 아까 프리즘처럼 그렇게 빛을 각도를 다르게 굴절시켜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간섭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물방울 같은 거, 기름막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부시개 모양 같은 거, 색상 같은 거 띄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예로 볼 수가 있겠고, 회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디스크 라든가 CD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으로 보죠.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틈을 타고 빛이 회절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물체의 색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성격을 띠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물체의 색은 그래서 표면에서 보여지거나 아니면은 투과돼서 보여지거나 아니면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느껴지는 색, 또는 거울에 비쳐 보여서 나타나는 색, 또 금속에서 띄는 색, 이런 것들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 지각을 보도록 할게요. 색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겠죠. 인공 광원이 됐던 자연 광원이 됐던,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물체에서 빛의 다양한 어떤 성격에 의해서 이 빛이 사람의 눈, 관찰자의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색은 지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색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빛이 당연히 밝기가 있어야 되겠고, 사물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적색과의 대비, 색의 노출 시간,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색의 지각에서 우리가 어떤 종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항상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명이 변해도 색을 그대로 인지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 배경색과 조명이 변해도 쉽게 이렇게
뭐 우리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게 아니면 빨간색 빗에 들어가 있다고 얘가 핑크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게 뭐 핑크색 휴지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 색의 항상성, 항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내가 인지하고 있었던 그 색채로 그대로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밑에도 같은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양해를 구할 부분이 뭐냐면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조명에 의해서 물체색이 바뀌어도 자신이 알고 있는 고유의 색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요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색 수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제 보게 되면은 색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명수능과 암수능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변화될 때 빛에 순응하는, 그래서 차츰 보이게 되는 현상을 명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두운 터널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처음에는 눈부심이 있지만은 차츰 우리가 적응을 하죠. 그것들을 명수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암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그 수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처음엔 더듬거리다가 나중에는 전체적인 형을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암수능의 예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수능과 암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색수능의 종류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박명시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박명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추상체와 간상체가 모두 활동하고 있는 시간 상태. 자, 추상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세포, 그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시세포인데요. 얘는 색을 구별합니다. 색상을 구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간상체는 명도, 밝기, 그러니까 밝기를 인지합니다. 그러면 이 색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려면 이거는 이제 빛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추상체는 낮에 많이 자극을 받고, 간상체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두운 저녁 같은데 밤에 이렇게 더 많이 활동하는 세포라고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이 두 개가 같이 활동하는 시기, 같이 활동하는 그런 시기는 이 추상체와 간상체가 같이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장파장 계열은 빨간색이나 주황색이나 이런 것들은 빛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자극하는 색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녁 같은 이런 좀 차분한 이런 것들은 단파장에서 이렇게 지각할 수 있는 색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프루키네 현상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두 개가 같이 활동하는 것들은 어떤 상태에서 파장이 330 나노메타 이 지점 정도에서 이 두 개의 세포가 같이 활동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파장에 들어가는 색은 무슨 색이냐? 그 색이 이제 녹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녹색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세포가 같이 활동하는 시기, 박명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연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명에 의해서 물체의 색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백열등 아래는 난색으로 보이고 형광등 아래는 한색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빛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연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대신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조건등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의 다른 색이 어떤 광원 아래에서는 같은 색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등색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메타메리즘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건 같은 색이 보이는, 그러니까 어떤 조명에서 색이 달라 보이는 연색성이 아니라 이거는 동일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조건등색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프루키네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낮에는 빨간 물체가 밤이 되면 검게 보이고, 낮에는
파란 물체가 밤이 되면 밝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자, 이게 프루키니 현상인데 아까 전에 방명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낮에는 추상체, 빛이 있기 때문에 색을 식별하는 추상체가 많이 활동을 한다라고 그랬죠. 밤에는 간상체, 밝기, 명암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간상체라고 하는 게 더 많이 활동을 하겠고요. 그러면 이 낮에 밤으로 이동하면서 좀 더 이 낮에는 당연히 빨간색이라고 하는 게 자극이 되면서 더 잘 보일 거지만은 반대로 밤으로 가면서 이 빨간색의 명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두운 회색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밤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빨간색보다는 명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밝은 회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프루키네 현상의 어떤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명소시에서 암소시,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프루키네 현상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시게 되면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녹색으로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이 이런 프루키네 현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색음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의 그림자와 빛의 보색 잔상이 영향을 받아서 보색이 혼합되어 보이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림자 현상.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그림자를 우리가 검정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물체에서 비춰지는 그 색의 보색에 영향을 받은 그런 그림자의 그 색이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각의 이론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게 되면은 두 개로 먼저 크게 나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영 헬륨 물질의 삼원 색설과 헤링의 반대 색설입니다. 영 헬륨 물질의 삼원 색설이라고 하는 거는 3색이 RGB 이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색강의 혼합인 가산 혼합이랑도 연관이 된다, 일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T0이라고 하는 사람과 헬륨 물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된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대신 동시대비 현상이라든가 특히 대비나 잔상, 생명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헤링의 반대색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헤링의 반대색설이라고 하는 것은 4원색을 기준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RGB라고 하는 거에서 뭐가 하나 더 들어가요? 우리가 RYGB 노란색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감으로써 실제 빨간색과 녹색의 보색 관계, 파란색과 노란색의 보색 관계,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의 보색, 반대세는 반대를 지각하는 그런 시세포가 있어서 분해하고 합성하는 작용에 의해서 색을 지각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 헤링의 반대색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반대색설은 보색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그 잔상이라든가 이런 대비 현상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색의 분류 및 색의 삼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색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 색의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질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색의 기미, 유체색의 기미가 없는 것은 무채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채. 그래서 명도만 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아주 기본이 쉬우면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 자, 무채색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검정색이나 회색, 흰색 이런 단계들을 얘기를 해주고 이 단계를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을 그레이스케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채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채색은 말 그대로 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색이 있기 때문에 얘는 색상, 명도, 채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채색이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유채색이 아닌 것은 그럼 당연히 회색이나 흰색이나 검정을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채색은 색상 명도만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색상 명도 채도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문항을 풀어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색의 삼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입체화 시켰을 때, 그래서 공간적인 어떤 그 곳에 계통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가 색 입체라고 하는데, 이 색 입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명도 단계를 나타낸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거는 명도 단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는 채도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채도 단계. 그 다음에 수평 둘레의 방향으로는 색상한이 순서대로 배치돼서 나타난다. 자, 이게 우리의 색 입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휴라고 하는데, 자, 색채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색의 명칭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자, 이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1968년 교육부에서 먼셀의 표준 20색상안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색은 쉽게 우리가 RYGBP 라고 해서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뭐 녹색, 그 다음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이라고 하는 5가지의 색의 간색을 넣고 또다시 10색의 간색을 넣어서 20색상안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는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대신 이 색상이라고 하는 거는 20색상안이 있는데, 이 20색상안에서 정반대의 색을 우리가 보색이라고 합니다. 이 보색을 만약에 섞게 되면은 무조건 무슨 색이 나오게 되어 있다? 무채색이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아까 색상안을 잠깐 뭐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로 그려봤지만, 자, 요렇게 색상안은 20색상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빨주, 노 이런 식으로 유사한 것들끼리 있는 거 인접색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빨간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렇게 서로 정반대에 있는 색, 이거를 우리가 보색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빨강은 청록이다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반대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상안에서 거리가 먼 색이에요. 보색은 아니지만은 내가 정한 이 빨간색에서 다른 멀리 있는 색을 우리가 이제 반대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험 문제 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명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라고 하는 것은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서 단계를 만들어 놨다라고 그랬고요. 자, 이 명도는 가볍고 무거운 그런 중량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눈에서는 추상체와 간상체가 있는데, 간상체가 아주 많은 세포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상체는 명암을 식별하는 시세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눈은 어떤 명도가 가장 예민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도라고 하는 것은 색의 선명도 또는 순도, 포화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채도라고 하는 거는 선명도, 순도, 포화도. 우리가 뭐 뭐 순도 99.9 하면은 그만큼 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특히 색이라고 하는 것도 빨간색의 순도가 높다, 빨간색의 채도가 높다, 빨간색의 선명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이외에 다른 색이 들어가거나 그런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색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을 우리가 순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대신 무채색에 가까워지면은 채도가 약해지면서 우리가 회색을 섞게 되면은 탁색이라고 하거든요.
탁색, 회색을 섞으면, 자, 그 다음에 흰색이나 검정을 섞으면 우리가 청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도라고 하는 것은 순색, 가장 높은 선명한 색이 있고, 회색을 섞은 탄색, 탁색, 그 다음에 뭐 흰색이나 검정을 섞는 이런 청색으로도 구분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색의 삼속성이라고 하는 그 특징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뭐 먼세레 표색계라든가 오스트발트 표색계의 그런 색각의 이론,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색을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색 지각에 보면 항상성이 뭐냐, 그 다음에 뭐 색 수능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학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